안녕하십니까. 정현정입니다. 오늘 제주도 의회에서는 고 허창옥 부의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향년 56세. 허 부의장은 정치인이긴에 앞서 농민운동 선봉에 섰던 운동가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농민운동에 뛰어들어 제주 농민들의 권익과 농업 현안 해결에 열정을 바쳤는데요. 삼선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도 FTA 대응특위 위원장과 농수축 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아 지역 농업 현안의 목소리를 높였고 대규모 개발 사업 행정사무 조사를 이끌어내는 산파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주와 농민들을 위해 헌신해온 허창옥 부의장. 7시 오늘 제주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어서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이 최종 부적합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성문 교육감도 불승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잠시 후 뉴스 브리핑에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뉴스를 쉽고 친절하게 정리해드리는 친절한 뉴스. 최승민 기자가 이공항 소음 문제에 대해 짚어드립니다. 고이 간직한 보물 같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고팡뉴스 코너에선 제주 북초등학교의 특별한 독립만세 운동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라입니다. 먼저 제주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운영심의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 제정된 제주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 조례를 근거로 구성됐습니다. 국제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인데요. 행정과 교육, 법률과 회계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구성돼 제주국제학교 설립 승인과 폐쇄, 학생 모집과 운영 등 국제학교와 관련해서 제주도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를 의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국제학교 설립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업자가 국제학교 설립 계획을 제출하면 국제학교 설립 운영심의위 심의를 거쳐 설립 계획 승인 결정이 나게 됩니다. 다시 설립 승인 절차와 교육부 동의를 받고 교육감이 최종 설립 승인을 하게 됩니다. 교육청이 첫 민간투자 국제학교인 ACS 제주의 설립 계획을 불승인 결정했습니다. 앞으로도 확실한 재정 보증 없이는 민간투자 방식의 국제학교 설립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천수 기자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첫 민간투자 국제학교로 추진되던 ACS 제주. 제주도 교육청은 이 학교 설립계획 신청서를 받은 지 6개월여 만에 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 학사 운영과 학생 모집 계획 등 6개 항목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 무엇보다 1,000억 원에 가까운 학교 설립 운영 비용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공적 기관이 운영하는 기존 국제학교 4곳과 달리 민간 투자의 경우 확실한 재원 보증 없이 승인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JDC는 그 국가의 공기업이고 어떻든 간 제인스가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공공법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지금 개인이 투자하는 ACS 제주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2021년까지 국제학교 3곳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인 JDC는 당장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영어교육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3곳 모두 민간 투자여야 하는데 2년 안에 막대한 재정을 담보할 민간 설립자를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립 의향을 가진 학교들이 서너 개가 있습니다. 오늘 ACS 결정에 따라서 학교 설립하려는 의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큰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 그것이 좀 저희들은 우려스럽습니다. ACS 제주 측은 재신청을 할지 검토에 들어갔고 교육청은 재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제주도가 내일부터 집행하려던 렌터카 운행 제한은 시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하선아 기자입니다.
5개 대형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렌터카 운행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운행 제한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것은 물론 본안 소송까지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헌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더라도 적정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일체 보상을 하지 않아 헌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자율감차에 참여하지 않은 렌터카의 운행 자체를 제한하는 건 신규 등록만 제한하도록 한 법률을 벗어난 행정권 발동이라고 주장합니다. 특별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렌트카 사업의 신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벗어났기 때문에 이에 제주도는 운행 제한 근거는 이미 지난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소됐고 제주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차고지 증명제와 주차장 유료화 등 일반 자가용에 대한 제약도 하고 있다며 공익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모든 주차장을 앞으로 유료화하는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억제 정책을 하는 거지 렌트카 하나만 꼭 집어서 억제 정책하는 건 아닙니다. 1심 선고까지만 최소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렌터카 총량제 시행 시기는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비자림로 시민 모니터링단이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에서 멸종위기 야생조류와 천연기념물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 모니터링단은 최근 비자림로 공사 구간 내에서 새소리를 녹음해 조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8색조와 천연기념물 황조롱이의 소리를 확인했다며 제주도가 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는 이러한 조류가 보고서에 빠져 있어 재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내년 7월 일몰제를 앞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매입과 관련해 자치단체의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합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시도에 5년 동안 지방채 발행 이자를 최대 70% 지원하고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 지정 해제를 10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해제되는 도내 장기 미집행 공원은 39곳에 680만 제곱미터에 육박합니다. 고 허창옥 제주도의회 부의장 연결식이 오늘 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엄수됐습니다. 오늘 연결식에는 유가족과 도의원, 농민회 등이 참석해 김태석 의장의 조사와 도지사와 교육감, 농민회 대표의 추도사에 이어 추모 공연과 헌화, 분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태석 의장은 연결식에서 한평생 농민운동에 헌신해온 고인은 제주 농업과 농민의 큰 버팀목이었다며 고인의 열정은 꺼지지 않는 등불로 타오를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제주도 교통위원회가 오늘 소형 택시 기본 운임을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중형 택시는 2,800원에서 3,400원으로 올리고 제주공항 할증 운임은 매일 저녁 7시부터로 앞당기며 제주항에도 할증 운임을 적용하는 인상안을 가결했습니다. 제주도는 택시 운임 인상안을 다음 달 10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7월 1일부터 고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살 노모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책과 메신저 대화를 하다 마약류인 조피클론을 구매하기로 하고 돈을 계좌 이체한 뒤 마약을 배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4.3을 예술작품으로 승화한 세대 전승 기획전이 오늘 제주 4.3 평화기념관에서 시작됐습니다. 4.3 71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젊은 작가들이 해방 이후부터 4.3의 전개와 진상규명까지 다양한 사건들에서 얻은 영감을 회화와 디지털 아트, 영상과 설치 등 33점의 작품으로 표현했는데 4.3 예술을 어떻게 풀어내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오는 7월 9일까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릴 친절한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소음 피해가 크게 늘어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승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공항 주변 소음 피해는 생활에 정말 밀접하면서 민감한 문제죠. 지금 제주공항 주변 주민들이 공항 활용 방안을 반대하는 것도 이 소음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네. 그런데 제2공항을 지었을 때도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분석한 것보다 소음 피해가 더 커질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당시 박원철 위원장이 제주도 공항 확충 지원 과장을 상대로 질의한 내용 먼저 들어보실까요? 소음 대책 인근 지역에 이를테면 13,900가구, 43,000명까지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만 말을 들면 예. 공항이 들어서면 그만큼 예상치 못했던 지역에 피해가 납니다. 예상치 못했던 지역에 피해가 간다라는 말을 했네요. 네, 이 얘기는 현재 제주 공항의 상황을 말한 건데요. 그런데 공항 소음 관련 얘기를 할 때는 좀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네. 정현정 아나운서는 항공기 소음을 분석하는 단위를 알고 계신가요? 갑자기 또 질문하시니까. 네, 바로 네. 웨클이라고 하는데요. 네.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사용하는 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리의 크기는 이제 데시벨이라고 하죠. 네. 근데 웨클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의 운항 횟수, 시간대 등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웨클 기준은 우리나라에선 공항소음 방지법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요. 현행 공항소음 방지법에는 75웨클 이상은 소음 대책 지역으로 70웨클 이상은 소음 대책 인근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70웨클 이상부터는 소음 피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주공항의 예를 들면 이제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음 대책 지역 가옥 수는 5,300여 가구, 인구는 15,000여 명으로 집계되는데요. 바로 옆 소음 대책 인근 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면 가옥 수는 1,700여 가구, 인구는 32,000여 명이 추가됩니다. 이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건데요. 소음 대책 지역에 바로 인접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다가올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소음 대책 지역은 7,900여 가구, 인구는 22,000명까지 늘어나는데요. 인근 지역은 여기에 아까 박원철 위원장의 말대로 13,900가구, 43,000명의 주민이 소음 피해를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주도 인구의 10분의 1인 6만 5천 명의 주민이 소음 피해를 받게 되는 얘기입니다. 와, 10분의 1이라고 하니까 주민 10명 중에 1명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현재 제주 공항만 있더라도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이 전체 인구의 10분의 1에 달하는 거고 네. 이 공항을 짓게 되면 이 추가로 소음 피해 지역이 또 더 늘어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제대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역시나 이제 그게 문제인데요. 최근 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에 대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관련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소음 피해 예상 지역이 2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평가 항목을 결정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활주로 위치의 경우 사전 타당성 용역과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제시한 원안이 가장 우수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이 원안대로 건설하면 70웨클 이상 소음 영향을 받는 가옥수가 1,9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는데요. 이건 사전 타당성 용역 2, 3단계에서 평가한 성산지역 소음 영향 가구 960여 곳보다 2배나 늘어난 겁니다. 최종 3단계 평가에서 2,100여 가구로 소음 항목 꼴찌였던 신도 2 후보지와도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소음 피해를 받는 가옥 수가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건가요? 네, 이게 바로 기준을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70웨클 이상은 소음 대책 인근 지역, 그리고 75웨클 이상이 소음 대책 지역이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환경부가 주체인 환경영향평가에선 기본적으로 소음 피해 기준을 70웨클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타당성 용역에선 75웨클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전 타당성 용역에선 75웨클 이상 소음 피해 지역을 960여 가구로 분석했는데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자료엔 570여 가구로 400가구나 확 줄었습니다. 이 똑같은 활주로 위치로 그 분석을 했는데도 말이죠. 왜 그런 거죠? 전문가들은 이제 제2공항의 항공 수요가 감소한 거 아니냐 네. 이런 등의 그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전 타당성 용역진이 무슨 자료를 근거로 소음 피해 지역을 분석했는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추정도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에선 소음 피해 지역을 70웨크를 기준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저희야 뭐 웨클 단위도 잘 모르고 기준이 어떤지도 모르니까 70웨클이냐 75웨클이냐의 그 기준 차이가 아니더라도 뭐 소음 피해 지역의 가옥수 분석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확실하게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분석하더라도 결과에 차이는 생기는 것이고 실제 주민들이 받는 그 피해 분석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진과 국토부가 반드시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승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한 차례 개점이 유보됐던 이마트 노브랜드 제주 아라점이 모레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 슈퍼마켓 협동조합을 비롯한 도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의 횡포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업형 슈퍼마켓의 골목 상권 진출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주에서 본 세상에서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마트 노브랜드 점포 3곳이 잇따라 문을 연 전북 지역 상황 살펴보겠는데요. 안승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동네 마트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상인은 최근 폐업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에 기업형 슈퍼마켓인 이마트 노브랜드가 소리 소문도 없이 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들어와서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와서 따로 여기 들어온다고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고 깝깝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될 것 같고. 한행정 대전 즉각 중단하라! 이마트 노브랜드 점포 3곳이 전주와 군산에서 문을 열자 지역 중소상인과 시민활동가 수십 명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에 이어 대형 유통업체 출점까지 가속화하게 될 경우 경영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인들과 사업 조정이 어렵자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바꾼 형식이 꼼수 입점이라며 문제 삼았습니다. 이 도내에 있는 많은 공장들에서 생산되는 상품들도 판매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이마트는 가맹점주 신청을 받아 점포를 열었을 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느 건물에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거는 검토를 다 사업을 진행하시는 가맹점주가 자영업자분들이 선택하신 부분이죠. 일단 대기업 슈퍼마켓의 골목 상권 진출, 지역 상인들이 생존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전북 상인들도 제주 상인들도 이마트 노브랜드가 꼼수를 쓰면서 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에 개정된 상생법을 기업형 슈퍼마켓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제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자리에서도 주요 의제로 거론이 됐는데요. 정동영 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수년 전에 이른바 SSM 슈퍼마켓, 이른바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 대형마트의 중형마트를 골목에 집어넣어서 골목에 떡집, 빵집, 꽃집, 자파상 모든 걸 싹쓸이 해버리려는 SSM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서 국회에서 상생법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시행령과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이 가맹점의 지분을 51% 이상 갖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조정 절차에서 제외하는 구멍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51% 이하만, 미만만 되면 그 사업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50%, 49% 이렇게 대기업이 갖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가지고 골목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 얘기에 덧붙여 51% 지분이라는 규칙을 즉각 개정해 장관이 명령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다시 시행령을 바꿔 대기업이 우회로를 통해 골목상권에 진입하는 시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도 흘러나오는 지탄의 목소리가 실제 정부 정책에도 반영돼 소상공인의 손을 들어줄까요? 제주에서도 불붙은 이마트 노브랜드를 비롯한 기업형 슈퍼마켓 논란. 골목상권의 우려를 씻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어서 7시 오늘 제주가 마련한 곱팡 뉴스 전해드립니다. 99년 전 제주에서도 우리나라 최초로 초등학생들이 주도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제주 북초등학교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선배들의 용기를 기리며 독립만세 운동을 재현했습니다. 곱팡 뉴스에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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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팡 속에 고인 간직했던 보물처럼 소중하고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곱팡 뉴스 시간입니다. 저희는 곱팡 뉴스 진행을 맡은 제주 북초등학교 권희준, 오은채입니다. 저희 제주 북초등학교가 제주도 교육의 발상지라는 사실 권희준 학생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럼요. 거기다 초등학생 최초로 독립만세 운동을 펼쳤다는 것도 알고 있죠. 올해가 북초등학교 독립만세 운동 99주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오늘 총동문회 선배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독립만세 운동을 재현한다고 합니다. 저희와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5월 25일 3.1운동 100주년과 제주 북초등학교 만세운동 9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선배님들의 그 정신과 그 운동 사상을 다시 한번 재현한다는 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은 독립만세운동 재현을 위해 당시 입었던 옷을 갖춰 입기도 했는데요. 동무 선배님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 뿌듯해하셨답니다. 북초등학교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 시가지 행진을 하며 독립만세운동을 펼친 선배님들의 애국심을 기립니다. 감동이죠. 이거 99년 전에 태극기를 가지고 일본에 항거했던 우리 초등학생들 선배님들 생각하면서 아주 감회가 깊습니다. 오늘 저는 이 행사가 이게 세대를 이어서 이런 정신이 이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저 또한 이 정신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책임감까지 갖게 됐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관도청. 전날 열린 과거시험 장원부터 발표했는데요. 시제는 내가 만든 독립선언문으로 4학년 이정원, 5학년 김아림, 6학년 강혜주 학생이 장원급제했답니다. 북초등학교의 목소리. 학교에서도 일본어만 쓰게 하고 교과서도 전부 일본어로 되어 있다. 빼앗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었다. 관음사에 도착하자 한 학생이 소리쳤다. 대한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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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들의 어떤 업적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북초이라는 긍지를 자부심을 느끼게 했었던데 상당히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1920년 당시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독립만세 운동을 펼치게 됐을까요? 제주 북초등학교 항일운동사를 함께 들여다보시죠.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학생들의 항일 정신 또한 고취되고 있었는데요. 1년 후인 1920년 5월 25일 전교생 대한독립만세 시위가 당시 제주공립보통학교, 지금의 북초등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매일신보의 석가탄신일을 맞아 관음사에 다녀오던 학생들이 기습적으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고 독립창가를 불러 관원들이 치주를 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이후 1928년 2월에는 학생들이 일본 경찰에 아첨하는 친일 교사를 비판하며 동맹 휴학을 했고 당시 9명이 검거, 구속됐습니다.
1947년 제주 4.3의 계기가 된 권덕정 발포 사건 또한 본교 운동장에서 열린 28주년 3.1 기념식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이 사건으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던 허두용 학생이 희생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죠. 오래전 선배님들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평화로운 제주는 없었을 거예요. 제주북초등학교 곱학 뉴스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는 5월 30일 대개관을 앞두고 있는 곳이죠. 김현수 도서관으로 가볼까요? 1968년 준공된 김영수 도서관이 사용하지 않던 창고와 간사를 활용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김영수 도서관은 북초등학교 동문인 김영수 선배님이 어머니 90세 생신을 맞아 기증한 도서관인데요. 단순히 책을 읽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선후배 간의 우애를 키울 수 있는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죠. 다른 도서관은 책만 있는데 여긴 약간 휴식 공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책을 읽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김영수 도서관의 용을 승천시키기 위해서 학생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책을 읽고 있답니다. 저는 이제 이 도서관이 이 동네 어른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와서 책을 읽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독서 문화가 이곳에서 창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지역의 어른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이곳에서 함께 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인근 주민들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마을 사랑방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김영수 도서관으로 놀러오세요. 저희 제주 북초등학교 곱학 뉴스 어떠셨나요? 112년 역사에 빛나는 제주 북초등학교 소식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주 북초등학교 학생들의 특별한 곱학 뉴스 함께 하셨습니다. 제주도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렌터카 총량제 시행이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부 렌터카 업체가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소송과 함께 차량 운행 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내일 시행 예정이었던 렌터카 차량 운행 제한은 중단됐습니다. 어제부터 이 내용과 관련해 연속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정현 서울시 자동차 대여조합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제주 렌터카 차량 수급 조절에 서울시 자동차 대여조합이 무슨 연관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주도와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렇게 소송을 하게 됐나요? 예. 저희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업체들 5개사가 서울 자동차 대여사업 조합의 회원사입니다.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사업을 해야 될 뿐이지 사업을 해야 될 뿐이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개별적으로 하는 건 있겠지만 업계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직접 저희가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어쩌면 뭐 간접적이긴 하지만 직접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자동차 대여 조합의 조합사들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 이렇게 대표로 나오신 거죠. 네. 제주도가 이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한 게 지난해 9월입니다. 이때 도내 128곳 전체 렌터카 업체에 동의 의사를 물었고 이제 9곳의 업체가 부동의를 밝혔어요. 이 가운데 5개 업체가 금방 말씀하신 서울시 자동차 대여 조합 소속이죠. 이 구체적인 반대 이유가 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량제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는 수급 조절제죠.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수급 조절제가 도입되는 것까지는 제주조합, 이 사업자들과 협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요. 네. 단지 반대를 하는 거는 법을 위반해서면까지 좀 무리하게 추진한다. 그리고 과정상에 보면 분석이라든가 실제 원인이 뭐고 네. 진단을 하고 정책 방향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실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지만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 수급 조절제는 이미 도입됐고요. 네. 그 부분에서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법을 위반한 부분, 네. 그리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부분이 분명히 법을 위반해서까지 추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다고 했는데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좀 어느 정도의 협의 과정이 없었을까요?
글쎄요, 저희도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하면서 가면 좋았을 텐데 네. 현재 제주조합의 대표격인 그 이사장이 벌써 3번째 바뀌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좀 됐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진행 과정을 보면 제주조합 사업자들 단체죠. 거기서 결정을 하면 의원회에서는 뭐 추인하는 정도처럼 보여지고요. 네. 제주도에서는 뭐 공고하는 절차 이렇게 해서 뭐 제가 보면 형식적인 절차 같이 보입니다. 형식적인 절차로 보였다. 네. 사실 이 5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수가요. 전체 이 렌터카 수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상당합니다. 굉장히 상당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가장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가장 이게 타협이 안 됐던 부분이 어떤 점이었을까요, 그럼? 일단 분석하는 과정부터가 네. 연구 용역서를 보니까 거기서 분석하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부터 좀 잘못돼 있었고요. 네. 그래도 그런 부분은 뭐 협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게 어떤 거였을까요? 이런 겁니다. 수요 조절제라는 거는 수급 조절제라는 네. 거는 수요와 공급을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정체성을 잘 따져보면 법에서는 뭐 차량 운행에 관해서 교통체증 이런 문제도 나오지만 실질적 본질로 가면 수요 공급을 조절을 하는데 수요를 판단한 게 보면 25,000대를 판단하는 연구용의 근거가 나와요. 네. 근데 그 근거를 보면 기본 근거를 잘못 제시했다. 25,000 근거 자체가 잘못됐다. 네. 잘못했다. 왜냐하면 도내 입도객이 12만 명 정도, 일일 입도객이 12만 정도에다가 현재 렌트카 수송 분담률이 63%를 45% 줄이겠다. 왜 45%인지는 없어요. 45% 줄이겠다. 거기에다가 그 이용자가 2.1명당 렌트카를 쓰더라.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 25,000대가 나옵니다. 네. 근데 25,000대라는 거는 그분들이 와서 그날 빌려서 그날 반납을 해야 다음날 다른 사람이 쓸 수가 있어요. 네. 제주도에는 통상 2일에서 4일, 통상 3일 정도 관광객 들어오면 3일 정도를 머무는데 그러면 최소한 75,000대 이상의 대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근거도 사실은 좀 미흡하게 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렌터카 총량제에 반대를 한다는. 아니요, 수급조대 총량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거에 강제적으로 대해서, 네. 법에도 근거가 없는 감차를 강제적으로 한다는 거는 동의하기 좀 어렵죠. 하지만 이게 이제 제주도 도내 93%의 렌터카 업체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또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하는데 이렇게 중소업체 그리고 대형업체의 이견이 있는 건 입장차가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이건 깊숙한 부분까지 여쭤보셨는데 제주에도 26개사 정도는 반대를 했었죠. 네. 마지막까지 소송을 하겠다고 했다가 사업자들 그 총회에서 결정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국이 됐는데 네. 이 중소사업 그 26개사들도 좀 약간 대형화된 경쟁력인 업체들이에요. 네. 보면. 그다음에 여기 반대하는 이제 총량제의 감차를 찬성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대수가 좀 미미한 좀 경쟁력이 좀 낮은 업체들인데 지금 수급 조절 보면 저희가 이 수급 조절제를 도입한다고 한 게 한 4년 전부터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저희가 분석을 해와 보면 약 한 12,000대 정도가 증가가 됩니다. 네. 근데 육지업체들이 보면 그 4년 동안에 270대 정도 늘어났고요. 11,000대 정도가 이 제주에 있는 제주에서, 사업자들이 네. 늘어납니다. 그 과정에 그분들이 수요 공급을 따져서 수요만큼 내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네. 실제는 거기에 또 다른 이익이 생기거든요. 또 다른 이익이라는 건 어떤 수급 건가요? 조절제라는 건 뭐 엄밀히 말하면 등록제에서는 도입돼서는 안 되는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인면허제, 택시라든가 버스처럼 인면허제와 거의 유사한 효과예요. 네. 그러면 총량을 제한하다 보면 수요는 증가하더라도 총량을 제한하면 거기에 인센티브가 생기거든요. 네. 택시도 보면 통상적으로 뭐 한 7천만 원 이상 프리미엄 붙어 있듯이 렌트카도 그런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네. 예, 그런 거를 어떤 효과를 좀 노렸던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보면 중소업체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다는 말씀이시죠. 중소법은 누구나 발생을 네.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의 판단 없이 한 20-30%는 차가 거품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운영했다 망하겠다 뭐 이렇게 뛰들르고 막 이러시고 계신데 네. 그건 수요 공급을 판단을 제대로 잘 못한 데서 이유다. 또 네.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 이제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택했고 내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차량 운행 제한 어제 이제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중단이 됐어요. 예. 네. 이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당연한 결과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통상 인용은 네. 거기에 내용에 있는 주문 내용처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거고 구제하는 목적이 있는 거고 네. 실제 만약에 인용이 안 됐다면 나중에 피해에 대한 배상까지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해선 도가 더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용을 하고 여기에 이게 이 법리상 맞느냐를 따져주고 나서 결정문이 나온 이후에도 충분히 만약에 저희 주장한 바가 다르다면 네. 제주도에서는 부담 없이 다시 시행을 하면 됩니다. 현재로도 시행이 가능하거든요. 소송을 제기한 그 몇 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 그 현재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중소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뭐 우리는 어느 정도 희생을 감행했는데 대형 업체는 그럼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거냐라는 반발이 또 심할 텐데요. 이거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잠시 인용을 한 거지 네. 본안에 들어가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사안이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본안 소송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의 소송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보면 저희가 제기한 그 문제점이 사실은 좀 저희 볼 때는 당연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저희가 문제 제기한 것대로 저희는 판단이 내려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뭐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협의점을 찾아갈 수 있다. 우리도 이 정도는 뭐 희생을 좀 감행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협의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관점이 만약에 그런 관점이라면 해야 되지만 네. 현재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프리미엄을 자꾸 이렇게 어떤 구두 양상을 만드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조합의 회원사들도 한 2% 빼고는 다 중소사업자인데 네.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눠야 될 프레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책이 나왔는데 네. 이 법을 위반한 부분을 저기 대기업, 중소기업하고 뭐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한다? 그런 부분으로 프레임으로 갈 수는 상황은 아닌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모레는 도내 업계 대표죠. 강동훈 제주자동차 대여조합 이사장과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은 선선하지만 한낮엔 기온이 훌쩍 올라 덥겠는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겠는데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4도에서 18도 분포로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며 평년 수준을 2에서 3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물결이 최고 2.5m로 높게 일겠는데요. 곳곳에 안개도 짙게 끼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면서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007년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된 후 12년 동안 서귀포시 강정마을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고 주민들 모두의 가슴에 깊게 패인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는데요.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내일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주민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1년여에 걸쳐 이루어진 이번 조사 결과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강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